국제 유가가 폭락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분명하게 말입니다. 분명하게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요. 이게 위기에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중동 전쟁 전후에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입니다. 미국 하락률이 8.2%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후란 뜻이에요. 8.2%가량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지난 10월 3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82.32달러가요. 10월 19일에 89.3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배럴당. 그런데 11월 8일 오늘입니다. 75.53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라갈 때는 6.54%가 올라갔지만 내려간 것은 8.2%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전쟁 와중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 와중이고 그러면 유가가 일반적으로는 올라야 정상인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WTI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8.2%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바이유도 떨어져요. 두바이유도 말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배럴당 85.50달러였었는데 지금은 83.53달러, 2.3% 빠진 수치입니다. 놀랍죠? 아마 요즘 시장을 보면요. 이것을 놀랍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84.07달러였거든요. 그것이 79.8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5.1%나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시장에서는요. 점점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걱정하는 어떤 시선들도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왜 걱정하는 시선들이 커지느냐?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침체가. 물론 중동의 전쟁의 어떤 영향이 이제는 중동 전 지역의 어떤 5차 중동 전쟁으로는 가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어떤 국지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반면에 이게 결국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다양하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폭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요.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주춤주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8% 올랐습니다. 10.5가 올라서 13,650.41로 마감했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요. 0.1% 올라서 4.4% 4,382.78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이나 나스닥 지수 지금 8거래일째 올라온 거죠. 어쨌든 작지만 반면에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0.12가 떨어졌고요. 39.8이 올라서 34,142.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우산업은 연속 성장, 연속 상승을 멈추었지만 나머지 S&P 500이나 지금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혼조세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유가가 시장 전체의 혼조세를 이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국지전으로 가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 여기에다가 결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만간 말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연준 통계 컨퍼런스 개회 연설에서 연설을 할 텐데요. 아마 통화 경로에 대해서 금융정책 경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또 시장은 숨죽이게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시장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이슈에서든 말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소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어떤 시기든요. 1,400만 증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는 혼란의 어떤 혼란 저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급하게 투자하는 것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요즘같이 정권시장 자체가 말입니다. 정치로 뒤덮이는 그 상황에서는요.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 치면요. 자칫 잘못하면 충격적인 그런 사태도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증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정치가 덮으면요. 그 시장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이요. 시장의 핵심적인 생리가 실적 기반이잖아요. 그죠? 실적. 결국은 실적 기반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테마성 이슈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뭐 해도 손해보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내가 돈 벌겠다고 설치면요. 그만큼 설친 만큼 저는 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장의 불안정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망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고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같을 때는요. 정치가 증권시장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 투자했다가 진짜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정치가 증권시장을 덮었다고 해서 무조건 말입니다.
예,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기회를 봐서 저도 투자에 나설 텐데 투자라는 게 저는 저축이에요. 한 주 저축하는 거. 예, 나설 텐데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